여러분, 혹시 매일 약을 드시면서도 왜 내 몸은 나아지지 않을까? 라는 의문을 품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30년간 심장내과에서 환자들을 돌봐온 김현우 의사가 직접 경험한 충격적인 진실입니다. 지난달 새벽 2시 응급실로 실려온 74살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부산에서 평생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이었는데 혈압이 220까지 치솟아 의식을 잃으셨더군요. 그분의 주머니에서 나온 건 15년간 빠뜨리지 않고 드신 고혈압 약봉지였습니다. 옆에서 걱정에 떨던 할머니가 제게 물으셨어요. 선생님, 저희는 정말 약도 잘 먹고 짠 것도 안 먹었는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바로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놓치고 있던 중요한 진실이 있다는 것을 말이죠. 30년 동안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한 가지 확실하게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약만으로는 절대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고혈압 약은 잠깐 수치만 떨어뜨릴 뿐 혈관 자체가 건강해지는 건 아니거든요. 마치 새는 수도꼭지 아래에 양동이만 계속 받쳐두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더 놀라운 건 이겁니다. 현재 우리나라 성인 3명 중 1명이 혈관 질환을 앓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건 이분들 대부분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매일 혈관을 망가뜨리는 음식들을 드시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70대 환자분들 중 10명 중 8명은 혈관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고기도 안 먹고 짠 것도 피하는데 왜 이럴까요? 바로 여기에 함정이 숨어 있었던 겁니다. 고기를 끊는다고 해서, 짠 음식을 피한다고 해서 혈관이 건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많은 분들이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드시는 음식들 중에 진짜 혈관 킬러들이 숨어 있거든요. 경기도에서 오신 78살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30년간 철저한 채식주의자셨어요. 고기는 물론이고 생선도 거의 드시지 않으셨죠. 그런데 콜레스테롤 수치가 292 넘어 있더라고요. 혈관 나이는 실제 나이보다 20년이나 더 늙어 있었어요. 도대체 뭘 드셨길래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식단을 자세히 살펴보니 답이 나왔습니다. 아침마다 단팥빵과 믹스커피, 점심은 편의점 도시락, 저녁엔 떡과 과자를 간식으로 드시는 생활이었거든요. 고기는 안 드셔도 가공식품은 매일 드시고 계셨던 겁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제가 만난 환자분들을 보면 정말 성실하게 건강관리를 하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더 위험한 상황에 계신 경우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진짜 문제가 되는 음식들을 모르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혈압약을 20년 드셔도 혈압이 계속 오르내리신다면, 당뇨약을 드셔도 혈당이 안정되지 않으신다면, 콜레스테롤 약을 먹어도 수치가 떨어지지 않으신다면 분명히 놓치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은 30년간 환자들을 돌보면서 제가 직접 확인한 것들입니다. 병원에서는 잘 알려주지 않는, 하지만 여러분의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들이에요. 특히 50대 이후 연령대에서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혈관이 노화되기 시작하면서 작은 실수도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지금이라도 제대로 알고 실천하시면 충분히 건강한 혈관을 되찾으실 수 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아세요? 실제로 음식만 바꿔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신 분들을 수없이 봤거든요. 약을 반으로 줄이신 분, 아예 끊으신 분, 혈관 나이가 10년 젊어지신 분들을 직접 목격했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무작정 이것저것 끊는 게 아니라 정확히 알고 실천하는 겁니다. 잘못된 정보로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경우도 많거든요. 혈관 건강은 하루아침에 망가지지도 하루아침에 좋아지지도 않아요. 매일 조금씩 꾸준히 쌓여가는 겁니다. 마치 은행 적금처럼 말이죠. 좋은 습관을 하나씩 쌓아가시면 반드시 그 결과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복잡한 의학 이론이 아닙니다. 일상에서 바로 실천하실 수 있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법들이에요. 제가 환자분들께 직접 알려드렸던, 그래서 실제로 효과를 본 검증된 방법들만 골라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들여 이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만큼 정말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혈관 건강이 진짜 비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시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혈관을 망가뜨리는 진짜 주범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선생님, 고기 끊으면 콜레스테롤 내려가죠? 인데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답해 드려요. 고기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게 따로 있어요. 인천에서 오신 76살 할머니 이야기부터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30년간 고기 한 점 안 드셨어요. 그런데 콜레스테롤이 300 가까이 나왔더라고요. 알고 보니 매일 아침 크림빵 2개와 믹스커피를 드시고 낮엔 과자와 떡을 간식으로 드시는 생활이었어요. 고기는 안 드셔도 가공식품은 실컷 드시고 계셨던 거죠. 바로 여기에 첫 번째 혈관 킬러가 숨어 있어요. 트랜스지방이라고 부르는 건데 마가린이나 쇼트닝이 들어간 빵, 과자, 케이크에 잔뜩 들어 있거든요. 특히 편의점에서 파는 크림빵, 도넛, 머핀 같은 것들 말이에요. 이 트랜스지방이 왜 무서운지 아세요? 좋은 콜레스테롤을 파괴하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2배로 늘려버려요. 게다가 혈관벽에 염증을 일으켜서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어버리죠. 마치 오래된 고무호스가 딱딱해져서 금이 가는 것처럼요. 그 할머니처럼 고기는 안 드셔도 매일 크림빵 2개만 드셔도 콜레스테롤이 확 올라갈 수 있어요. 정말 무서운 거죠. 두 번째로 조심해야 할 건 액상과당이에요. 탄산음료, 과일 주스, 에너지 음료에 들어있는 이 성분은 간에서 바로 중성지방으로 변해버려요. 설탕보다도 더 빠르게 혈중지방을 늘리거든요. 특히 오렌지 주스 한 잔에는 오렌지 6개 분량의 당분이 들어있어요. 섬유질은 다 빠지고 당분만 농축된 상태죠.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드시는 분들 많으신데 이게 바로 고지혈증의 숨은 원인이에요. 서울에서 오신 69살 아주머니가 그런 경우였어요. 고기나 기름진 음식은 거의 안 드시는데 중성지방이 452 넘었거든요. 알고 보니 건강하다며 하루에 오렌지 주스 2잔, 포도 주스 1잔을 드시고 계셨더라고요. 세 번째 문제는 정제된 탄수화물이에요. 흰 쌀밥, 흰빵, 국수, 떡 같은 음식들이죠. 이런 음식들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남은 당분이 간에서 지방으로 바뀌어 버려요. 부산에서 오신 71살 할머니는 하루에 떡 한 접시, 식빵 3조각을 드시고 계셨는데 중성지방이 400을 넘어서 응급실에 실려 오셨어요. 떡이나 빵이 설마 그렇게 나쁠 줄은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번째는 가공육이에요. 햄, 소시지, 베이컨, 스팸 같은 것들 말이에요. 이런 가공육들에는 소금은 기본이고 방부제와 질산염이라는 해로운 물질까지 들어 있어요. 특히 아침에 햄이나 베이컨 드시는 분들, 이게 콜레스테롤 올리는 건 기본이고 혈관 내피세포에 상처를 내서 동맥경화를 빠르게 진행시켜요. 다섯 번째는 숨어있는 설탕이에요. 요거트, 시리얼, 건강음료, 심지어 빵 반찬에까지 들어있는 각종 설탕과 감미료들 말이에요. 이런 숨은 설탕들이 하루 섭취량을 권장량의 5배까지 늘려버려요.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고혈압 환자분들이 조심해야 할 음식들이에요. 대전에서 오신 70살 할아버지는 혈압약을 20년간 드시면서도 혈압이 계속 오르내렸어요. 어느 날 새벽 혈압이 195까지 올라서 응급차로 오셨거든요. 그분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선생님, 저는 짠 거 정말 안 먹어요. 그런데 왜 혈압이 안 잡힐까요? 자세히 물어보니 일주일에 한두 번씩 라면을 드시는데 국물까지 다 드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바로 이게 문제였어요. 라면 하나에는 하루 나트륨 권장량의 대부분이 들어 있거든요. 게다가 화학 조미료까지 추가로 들어 있어서 혈관을 수축시키고 신장에 부담을 줘요. 그 할아버지처럼 국물까지 다 드시면
나트륨 섭취량이 하루 권장량의 2배를 넘어버려요. 더 심각한 건 라면 드신 후 혈압이 평균 15 정도 올라간다는 점이에요. 혈압약 효과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수치죠. 젓갈류와 장아찌도 마찬가지예요. 명란젓, 오징어젓, 깻잎장아찌, 마늘장아찌 같은 것들 말이에요. 이런 음식들은 염분 농도가 15%에서 20%까지 돼요. 광주에서 오신 75살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명란젓 한 숟가락을 드셨는데 이것만으로도 하루 나트륨 섭취량의 절반을 채우고 계셨어요. 냉동식품과 즉석식품도 위험해요. 냉동만두, 냉동피자, 즉석짜장소스 같은 것들이요. 이런 제품들은 보존을 위해 나트륨 함량이 자연식품보다 4배나 높아요. 특히 냉동만두 10개만 드셔도 나트륨 섭취량이 2000mg을 넘어버려요. 하루 권장량을 초과하는 양이죠. 당뇨 환자분들도 조심해야 할 음식들이 따로 있어요. 춘천에서 오신 65살 할아버지는 당뇨 진단받고 단 음식은 철저히 끊으셨어요. 설탕도 안 드시고 과자도 안 드시고 심지어 과일도 거의 안 드셨거든요. 그런데 혈당이 계속 200대를 오갔어요. 식단을 자세히 물어봤더니 아침에는 현미밥에 된장찌개를 드시고 점심엔 국수 한 그릇이나 빵 한 조각, 저녁엔 밥 대신 고구마나 감자를 쪄서 드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바로 이게 문제였어요. 단 음식은 피하셨지만 혈당을 올리는 다른 음식들을 매일 드시고 계셨던 거죠. 흰 쌀밥, 국수, 떡, 식빵 같은 정제된 곡물들은 섬유질이 거의 없어서 소화가 빨라요. 그래서 혈당을 확 올려버리거든요. 특히 국수 한 그릇은 설탕 15티스푼을 한 번에 먹는 것과 같은 혈당 상승 효과가 있어요. 감자, 고구마, 옥수수, 당근 같은 뿌리 채소도 조심해야 해요. 많은 분들이 이런 음식들을 건강식품이라고 생각하시는데 당뇨 환자에게는 위험할 수 있거든요. 감자 한 개의 혈당 지수는 콜라보다도 높아요. 과일 주스와 스무디도 마찬가지예요. 사과 한 개 먹는 건 괜찮지만 사과 주스 한 잔에는 사과 3개에서 4개 분량의 당분이 들어있어요. 섬유질은 다 빠지고 당분만 농축된 상태라서 혈당이 확 올라가죠. 시리얼, 그래놀라, 에너지바, 단백질바 같은 가공된 건강식품들도 조심하세요. 이런 제품들은 건강하다는 이미지로 포장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설탕과 시럽이 잔뜩 들어 있어요. 특히 아침에 우유와 함께 드시는 시리얼은 혈당을 급격히 올려요. 곡물의 당분과 우유의 유당이 더해져서 이중 타격을 주거든요. 케첩, 마요네즈, 바비큐 소스, 데리야키 소스 같은 조미료와 소스들도 문제예요. 이런 소스들에는 옥수수 시럽이나 설탕이 많이 들어 있거든요. 치킨 한 조각에 발라 먹는 케첩 2스푼에는 설탕 1티스푼 분량의 당분이 들어 있어요. 인공감미료도 조심하세요. 칼로리 제로니까 괜찮겠지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인공감미료도 혈당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장내 세균을 변화시켜서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키거든요. 여러분이 매일 드시는 제로콜라, 무설탕 커피 믹스, 다이어트 요거트에 들어있는 인공감미료들이에요. 칼로리는 제로라고 하지만 우리 몸속에서는 오히려 혈당 조절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어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음식들 어떠세요? 혹시 매일 드시고 계신 음식들이 있으신가요? 놀라신 분들 많으실 텐데 이제부터가 더 중요해요.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 아셨으니 이제는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알아보시죠. 그럼 이제 정말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 아셨으니 이제는 어떻게 먹어야 건강한 혈관을 되찾을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침 식사부터 바꿔보세요. 기상 후에는 미지근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시시고요. 밤 동안 끈적해진 혈액을 묽게 만들어 주거든요. 아침 식사는 달걀 1개와 녹색 채소로 시작하세요. 시금치, 케일, 청경채를 올리브 오일에 살짝 볶아서 드시면 돼요. 여기에 아보카도, 반개나 견과류 한 줌을 추가하시면 좋은 지방이 혈관 염증을 줄이고 포만감도 오래 유지시켜줘요.
탄수화물이 필요하시다면 귀리나 퀴노아를 조금만 드세요. 절대 흰 쌀밥이나 식빵으로 시작하지는 마시고요. 점심에는 현미밥 반 공기에 등푸른 생선을 올려 드세요. 고등어, 꽁치, 삼치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이 혈관을 보호하고 염증을 줄여줘요. 일주일에 2번 이상 등푸른 생선을 드시는 분들은 심혈관 질환 위험이 크게 줄어든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여기에 다양한 색깔의 채소를 곁들이세요. 브로콜리, 당근, 피망, 양배추 등을 들기름이나 올리브 오일로 살짝 묻혀서 드시면 돼요. 간식 시간에는 무염 견과류나 삶은 달걀 하나를 드세요. 과일을 드시고 싶으시면 사과나 배를 반 개만, 그것도 껍질째 천천히 씹어서 드시면 돼요. 절대 과일 주스나 말린 과일은 피하시고요. 저녁 식사는 가장 가볍게 하세요. 두부나 생선 위주로 단백질을 섭취하고 나물이나 샐러드 같은 채소를 많이 드세요. 탄수화물은 최소한으로 줄이거나 아예 빼시는 게 좋아요. 저녁 7시 이후에는 물과 차 외에는 아무것도 드시지 마세요. 이것만 지켜도 혈당과 혈압이 놀랍게 안정돼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비밀을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식사 순서가 정말 중요해요. 먼저 채소를 드시고 그 다음 단백질, 마지막에 탄수화물을 드세요. 이 순서만 바꿔도 혈당 상승을 절반 이상 줄일 수 있어요. 그리고 한 입 먹을 때마다 최소 30번은 씹으세요. 젓가락을 내려놓고 천천히 씹는 습관을 기르시면 돼요. 물은 하루에 최소 1리터 반은 마시시되 식사 30분 전과 식사 후 1시간 뒤에 마시세요. 식사 중에는 물을 적게 마셔야 소화가 잘 돼요. 성남에서 오신 79살 할아버지는 이런 식사법을 석 달만 실천하신 후 혈압약을 절반으로 줄이고 당뇨약도 끊을 수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이렇게 먹으니까 몸이 가벼워지고 기운도 나네요. 왜 진작 이렇게 안 했을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사법을 석 달만 실천하시면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수 있어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트랜스 지방이 들어간 빵과 과자, 액상과당이 든 음료수, 정제된 탄수화물, 가공육, 숨어있는 설탕을 피하세요. 고혈압이 있으시다면 라면, 젓갈류, 냉동식품, 술을 멀리 하시고요. 당뇨가 있으시다면 정제 곡물, 뿌리채소, 과일 주스, 가공 건강식품, 조미료, 인공감미료를 조심하세요. 대신에 녹색 채소, 등푸른 생선, 견과류, 올리브 오일, 충분한 물을 생활화하시고 식사 순서와 속도를 조절하세요. 천안에서 오신 82살 할아버지는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신 후 제가 말씀드린 모든 방법을 철저히 실천하셨어요. 2년 후 모든 심혈관 지표가 정상으로 돌아왔고 지금은 매일 아침 등산을 하며 건강한 삶을 누리고 계세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어요. 오늘 저녁부터 식사 순서만 바꿔보세요. 내일 아침부터 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만들어요. 혈관은 우리 몸의 고속도로예요. 이 길이 막히면 생명이 위험해지지만 이 길이 깨끗하면 100세까지도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그 열쇠는 여러분의 식탁 위에 있어요. 다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내용은 참고용이니까 반드시 병원 진료도 함께 받으시기 바라요. 의사와 상담하면서 식습관도 병행해야 완전한 회복에 가까워질 수 있거든요. 약은 결코 우리 몸의 자연 치유력을 대체할 수 없어요. 제가 30년간 환자들을 진료하며 깨달은 가장 소중한 진리예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이 소중한 정보를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건강한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어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세요. 혈압이나 혈당 때문에 고생하고 계신 분들, 몇 년째 약을 드시고 계신지, 어떤 음식 때문에 고민이신지 알려주시면 함께 고민해 볼게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건강한 혈관, 건강한 인생을 위해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